저희가 귀농할 때 대부분 어디 기관이나 어디에 좀 여쭙게 되는데 대부분 그걸 몰라가지고 또 우리가 섣불리 귀농에 대해서 좀 주저주저 하는데 좀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귀농 설명회라든지 귀농 박람회 그런 데 가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귀농 귀촌을 했는지 또 지역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실패, 어려움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정원 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귀농 귀촌해서 그 지역에서 살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어떤 걸 배우면은 좋은지, 그런 걸 갖다 단계적으로 습득을 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지역이라든지 또는 작물을 갖다가 선정을 하셨다면은 그때 그 지역의 귀농 귀촌 관련된 귀농 투어 또는 팜 투어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시고 그 지역에 내가 살 수 있는지 한번 가셔서 지역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쎄 제가 교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귀농이다 귀촌이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떠날 그 귀농을 하려고 생각을 해도 어디로 가야 될지 참 그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곳을 그 도움을 받을 곳이 어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에 만약에 내려오셨다면요, 농촌에 지금 어느 곳이나 가면은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 그쪽에 가셔가지고 농업 또는 귀농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랑 함께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초에 되면은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대학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귀농인들을 위한 신규 영농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첫 번째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도 역시 그 인맥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분들을 아시고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본인이 어떤 작물이라든지 또는 이 지역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은지 그리고 취업에 관련된 일자리에 관련된 각종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귀농을 하고 정착을 하려면은 어떤 것을 제일 고려를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네, 귀농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착을 하는데 고려할 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요, 직가라든지 그 다음에 가서 이 젊은 분들한테는 교육 같은 거,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데는 병원이나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제일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 복합적으로 돼 있지만은 경제적인 여건하고 주거지에서 그 한 3시간 안쪽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투투투 트랙이라고 그래서 자기 모도시 사는 데에서 IC까지가 2시간 정도 거리, 그 다음에 IC에서 자기가 사는 마을한테까지 한 20분 정도 거리, 그 다음에 20분 떨어져서 마을에 도착해서 한 2분 정도. 그래서 이걸 투투투라고 얘기하는데 요 정도 선에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의 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 다음에 귀농 귀촌인들이 많이 내려가는 곳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라고 파악하셔서 그런 데를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제2자축, 태백산맥, 소백산맥에서 내려가는 이런 지역들이 지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보면 좋겠습니다. 예, 농촌이 그 땅값이 꽤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조금 저렴하고 살기 좋은 곳이 있나요? 전라남도를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전라남도에 이제 소위 이 장보고 완해진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흥, 보성, 이제 고흥, 그다음에 완도, 그 해남, 진도, 뭐 강진, 이 순천 같은 데는 최근에 이제 좀 비싸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지가도 낮고 그다음에 살기도 좋고 어메니티도 뛰어난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귀촌을 하게 되면은 그 귀농 귀촌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정착금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착금 많이 가져간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교육을 안 받고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땅 사기꾼, 전원주택 사기꾼, 묘목 사기꾼,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돈을 바쳐야 되니까 그러지 않고 저 비용으로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생활이 맞는다라고 하면 그때 매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3천만 원에서 1억 안쪽, 적어도 많이 가져가도 1억 안쪽에서 먼저 선임대를 해본 다음에 지역사회와 갈등 없이 잘 살 수 있으면 그때 투자해도 되고, 가급적이면은 적은 돈으로 돈 벌어서 집도 사고 땅도 사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농인들이 기농했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 귀농귀촌을 준비하는데 이 5개의 단계가 있는데 귀농 결심기나 준비기, 실행기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사를 한 다음에 지역에 적응하는 적응기와 안착 및 그다음에 자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가서 컨설팅이라든지 이 맨투맨으로 아니면은 눈높이의 지원이나 자기에 적합한 그 맞춤형 지원을 바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 다음에 훈련기가 필요하고, 훈련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은 그것을 비교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브랜드까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농의 적응기와 안착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토지 구입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노동력 확보하는 부분들, 생산품을 판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 토백인데요. 그 귀농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참 많이 망설이고 있거든요. 도시에서의 교육과 시골에서의 교육,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좀 사실 걱정도 되고 또 열악하잖아요. 시골에서의 그 교육 문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면서 대부분의 시골 학교들이 분교가 되고 또 분교가 폐교가 되고 했던 것들이 한 10년, 5년 전까지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귀농인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분교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교육청이나 또 지역사회에서도 학교를 살린다는 취지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오히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도시보다도 훨씬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 읍면에, 읍 단위에 있는 또 시에 있는 학생들 중에 일부가 역유학을 해서 시골 분교로 와서 어떤 경우는 경쟁률이 뭐 10대 1씩 되는 이런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자녀 때문에 귀농을 하는 경우 또는 귀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통학 문제라든지 학교 환경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최근에 귀농인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을 학교 공동체 중심으로 꾸미려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이라면 참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시골 학교라는 것이 차들이 이렇게 쉽게 다니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럴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을 계속 통학을 시킨다고 하면 농사일을 또 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다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 버스의 동선 라인에서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는요, 훨씬 시골이 좋아요. 생각보다 저도 처음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아이한테 죄인이고 아이한테 제일 미안했거든요. 귀농하면서 제일 큰 고민이 아이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적응을 너무 잘해요. 왜냐면 자연하고 벗삼아 살고, 또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전라남도에서 그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9일을 했대요. 얼마 전에. 그 학교가 평균으로.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도 방과 후 학교니까 할 게 없잖아요. 어디가 놀 것도 없고 그거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의 제일 중요한 인성이 좋아져요. 아이들이 생활하는 사람이 다 저기
어르신들이잖아요. 10번 보면 10번 인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쓸 자리와 앉을 자리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가르친다면 필히 시골로 오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귀농을 하게 되면 어떤 품목을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점을 고려해서 품목 선정이 돼야 되는지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애비 귀농인들이 그 장목을 선택할 때는 나의 가족과 나의 건강 등을 고려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부터 먼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음에 소득 목표를 한번 정하십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을 내가 올려야 귀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정하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장목 선택에 들어갑니다. 이 장목은 지역에 주산 장목이 있는 지역, 내가 원하는 장목의 주산 지역을 먼저 선택해서 투어를 해보고 그리고 장목 선택 시에는 가족과 함께 현장의 체험을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귀농시 장목 선택 시에는 그 소득과 바로 연결되는 장목을 선택하는 게 좋겠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한 3년간의 그 여유 자금을 충분히 마련한다면은 과수라든지 장기 장목을 선택해도 되겠지만은 우리 애비 귀농인들이 거의 소득이 귀농 자금이 많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자금 회전이 빠른 장목 이런 것을 선택해서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산 지역이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면은 각 지자체의 주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장목을 일단 선택한다면은 그 지역에 투어를 먼저 해 보십시오. 투어를 해서 거기에 있는 현지 귀농 선배들과 이런 농장을 선택해서 같이 체험을 한번 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내가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충분히 체험을 해보고 다음에 귀농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장목 깊이 들어가서 교육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육은 지자체의 농업대학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귀농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성격이 너무 낯설어서 귀농을 하는데 좀 두려움이 있어요. 마을 주민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밖에서 저도 밖에서 활동적이었거든요. 밖에서 차고 있던 완장을 내려놔야 돼요. 일제 밖에서 하고 이 시골에 와서의 생활은 정반대입니다. 시골은 우리가 이민을 가서 그것이 외국을 나가야만 이민이 아니고 귀농은 언어만 같이 제2의 이민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활을 처음부터 하려면 밖에 있던 완장을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가까이 내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눈높이가 같아져야 돼요. 아이한테만 눈높이 교육할 게 아니라 시골 어르신들의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 텃세라는 거는 저는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적응이 제가 잘했나 봐요. 왜냐하면 텃세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 조용하게 살았던 자기들 영역을 제가 감으로써 새로운 거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텃세는 제 스스로가 뭐 돈을 내서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가까이 정으로 제가 먼저 다가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근심이 되시죠? 정착하는데. 첫 번째는 그 삼척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척. 아는 척, 있는 척, 배운 척. 나를 낮추는 자세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멘토, 스승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시골의 농촌에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서울역에 오셨다고 가정하십시다. 길을 몰라. 여기서 동대문을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10살짜리 초등학생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20살이 됐든 30살이 됐든. 전부 다 10살짜리도 나한테는 멘토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20살짜리도 선생님. 모든 서울 시민이 다 멘토입니다. 도시민이 만약에 농촌에 내려갔다면 도시민의 모든 분이 나의 스승입니다. 농촌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스승을 많이 멘토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반농반사. 무슨 얘기냐? 내가 농사만 지기 위해서 농촌에 내려왔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 적성, 취미 이런 것을 농촌을 위해서 쏟아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의 을지로에 사시는 분이 충청남도 H시군에 기농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을지로에 전파상을 하셨던 분입니다. 전파상. 이분이 평상시에 나무 봉사활동을 상당히 줄게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H시군에 가서 기농 정착을 했는데 밤이 됐는데 이웃이 전부 다 불이 다 나갔어요. 그 이상하다. 그 이튿날 옆집 할아버지 집을 가봤더니 불이 전부 다 전구가 끊어진 거예요. 이걸 전구, 그 다음에 형광등 전부 다 사다 놓고도 이걸 갈아 끼울 줄은 모릅니다. 이분이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전부 다 호별 방문해서 다 교체를 해줬어요. 불악에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도시에 있을 때 미자만 국가 머리를 만든 국가기술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가위질 조금만 손질을 한다. 농촌에 내려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틈틈이 시간 있을 때마다 몇 분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손을 봐주십시오. 불악에서 최고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서야 그분들이 내 편이 되는 것이지. 도시처럼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생활하다 보면 평생 왕따 따돌림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농기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나를 낮추는 자세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귀농을 했는데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기가 좀 어려웠대요. 그런데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마을에 어떤 할머니가 와서 무슨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눈이 안 보이는데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물어보더래요.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도 저 할아버지도. 나중에 보니까 마을에서는 다 알아요. 그 할머니, 저 할아버지가 한글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누가 공식화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경우 이 사람이 그 사랑방 같이 고구마 쪄놨으니까 놀러 오세요. 오미자차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오시면 한자 한자 가르쳐서 한글을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할머니가 막 열무도 뽑아다 놓고 막 딸처럼 아들처럼 대해줘서 잘 정착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 경우 가보니까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집에다 막 한글 교실 같은 거 열어가지고 막 공표를 하고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네, 그런 식의 접근 방식으로는 절대로 어렵다. 겸손하게 내가 가진 무언가를 천천히 마을 사람들에게 내려놓고 기여하고 그럴 때 마을 사람들이 그 진정심을 느낀다면 농사 짓고 하는 거 와서 서툴러도 가르쳐주고 심지어 농사 지어주다시피 하고 일일이 참견한다고 볼 수 있죠. 왜 콩 안 심어? 지금 콩 심을 때인데 그 밭에는 열무 안 돼. 내가 농사를 짓는 거지 내가 저 사람 직원인지 모를 정도로 와서 간섭을 해줄 정도가 돼요. 그렇지만